따님이 어리시네. 어리지만, 근데 이렇게 네. 어린데 갭 투자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2만 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이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고민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살까 아니면 뭐 그때 조정할 때 살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수요일은 부자 되는 전화입니다. 실시간 부동산 상담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데 02888-8885번으로 문자를 간략하게 써서 고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을 좀 선정을 해서 수요일 저녁 6시부터 한 7시 조금 넘어까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전화를 드리니까 끝번호 7749번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끝번호 4번 분께 전화 드렸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자콜에서 전화드렸고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셨을까요? 방송 못 보고 있고요. 지금 퇴근하는 중이라. 혹시 그럼 통화는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박병찬 대표님과 상담해보려고 옆에 계시거든요. 네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보내주신 내용을 저희가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8 금호 2단지에 살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거주 중이신데 이제 이거는 그 전화 주신 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따님이 요걸 또 갭 투자 형태로 또 매수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예, 요쪽 근처에 예, 혹시 저희가 살고 있는 요 단지 안에서 네. 갭 투자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될지 아직 우리 딸아이가 조금 어려서 지금 한 24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쯤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해도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렇군요. 같은 단지를 보고 계시고 이제 따님이 투자를 하려고 이제 네, 네, 아버님께서 좀 대신 전화를 네. 주신 것 같아요. 예. 따님이 어리시네. 네네, 아직 네. 어려요. 근데 이렇게 네. 어린데 갭 투자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30살이 넘어가면 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들어갈 거고 네.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집을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으면 시간이 한 5, 6년 정도 지나면 네. 그게 미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군요. 네. 네네. 참 우리 자녀분들은 좋겠네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전략도 짤 수 그럼요. 있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투자금이요? 네, 네. 투자금은 저는 한 1억 내외? 1억 내외. 네네. 자,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여기 금호타운에 거주 중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주 중이시고 이제 살아보니까 또 괜찮고 해서 우리 따님 앞으로 전세를 활용해서 네네. 이렇게 한번 뭐 보유를 해볼까? 네. 이거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나쁜 생각은 아니세요. 그래요? 네, 다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요새 보면은 이제 인천조차도 사면 막 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도 사면 바로 막 오를 수 있는가? 네. 계속해서 말입니다. 네네. 이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천 쪽이 제가 봤을 땐 네. 보통 오르기 시작한 게 작년 초부터였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시 전반적으로.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용현동 인천 미추홀구의 용현동 금호타운이잖아요. 네네. 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반등 시점이 거의 올 초부터예요. 네, 여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힘이 좀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기는 정확하게 서열과 비례합니다, 이게요. 예, 네네. 가격이 급등하거나 네. 또는 가격이 곤두박질치거나 거의 서열대로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시세가 어떤 방향성을 틀거나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도나 청라나 또는 뭐 연수구 일대의 구축들조차도 네. 상승 타이밍이 작년 초였어요. 근데 이 미추홀구에 있는 신축은
아닌 구축들은 네. 올해 초부터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텀이 상승의 어떤 시작점, 네. 이 폭이 텀이 이제 약 1년 정도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서열 관계에서 뒤처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어떻게 또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네. 지금처럼 많이 올라버린 시장에서는 적게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네네. 먼저 오르지 못했지만 늦게 오른 것만큼 네. 덜 올랐다. 네. 이제 계속 더 오를 거다. 그러니까 좀 덜 갔다. 아직 덜 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미추홀구에 특별한 뭐 이슈가 나오지 않아도 네. 늦게 발동 걸렸기 때문에 자기 자리 찾아가는 데까지 추가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건 아닌데 덜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네. 우리가 보통 근데 오르기 직전에 투자할 때는 네. 미추홀구의 구축을 손대지 않아요, 시청자님. 네. 인천에 투자처가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인천에서 지금. 그쵸, 그쵸. 그나마 덜 오른 게 미추홀구의 구축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먼저 움직일 걸 잡아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 상황에서는 좀 덜 오르는 것 자체를 메리트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앞으로 입주할 것들이 적지 않아요. 아, 그게 오히려 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게 이제 파동이 있을 거란 소리예요, 제 말은. 네네. 우리 이제 주변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용현동 일대, 그 다음 저 밑에 쪽에 뭐 하객동 일대 해서 네. 입주 물량이 적지 않고 저쪽에 이제 우리 저기 어디에요? 뭐 주안동 쪽에도 적진 않아요. 그쵸, 재개발. 입주 예정 물량들이. 네. 그리고 조금 더 뭐 넓게 본다면은 가정 쪽도 그렇고 루원시 쪽도 그렇고 우리 이제 주안 하객동 이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게 한 입주가 만약에 다 되잖아요. 네. 다 되면 한 2만 세대 넘어요. 물론 이제 입주 시점은 내후년 말부터 주안동 이때가 좀 있고 우리 하객동 이때는 한 3, 4년 후부터 입주를 본격적으로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2만 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이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조용히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대량 입주의 양면성이라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전에. 네. 대량 입주의 양면성은 뭐냐? 첫째,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특히 구축 아파트들의 어떤 전세 가격이나 이런 거를 좀 둔화시키는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전세가 어떤 인근의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그 구축 아파트의 전세가 약세를 띠게 되면 이게 매매가로 연동이 돼요. 매매가로. 네. 그러면은 이제 매매가가 최소한 조정 내지 휴식을 취하겠죠. 아, 막 못 가고. 네. 근데 그게 바로 코앞에 있는 건 아니고 제일 빠른 입주가 우리 주안동에서 벌어지는 입주인데 내년도 말부터 2023년도 경에 입주가 좀 있다. 네. 그리고 제일 가까운 하객동에 있때는 한 3, 4년 걸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요거는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빠른 주안동 입주 내년도 말부터 시작하는데 인터벌이 텀이 한 1년 남았잖아요, 아직.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말까지 시세가 가만히 있겠는가? 꼭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름세는 이어가겠는데 올해 올랐던 만큼 그 속도로 내년도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입주의 연관이 아닌 거예요. 입주의 연관성은 2022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면 그렇죠. 내년도도 오르긴 오를 건데 그러니까 더 오른 후에 쉬었다 갈 거라는 소리인데 내년도에 오름폭이 올해보다 좀 덜 할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이 아파트가 이제 치고 올라갈 때 네. 본인 잘 아실 거예요. 거기 계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기도나 인천권에서 아파트 시세 전망을 해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는 전세가율하고 갭 금액입니다. 단기적으로 네. 볼 때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을 봐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보다 더 예민한 거는 뭐다? 분석함에 있어서 전세가율하고
갭 투자 금액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아파트가 치고 올라갈 때, 네. 치고 올라가기 딱 직전에 어땠었냐면, 안 봐도 알아요. 그 갭 전세가율 비율이 한 8, 90% 나왔단 말이죠. 그래요. 네. 매매랑 전세가 차이가 되게 없었단 소리죠. 네, 거의 없었어요. 네. 그 말의 뜻은 갭 금액이 되게 적었단 소리예요, 시청자님. 네. 뭐 갭으로 뭐 3, 4천이면 샀었단 말이죠. 네. 지금 갭이 얼마예요? 지금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한 1억 필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전세가율도 지금 많이 내려가서 뭐 한 70%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전세가율이 70%가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 말은 80%보단 내려왔으니까. 상승 동력이 사라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좀 둔화됐다. 아. 요걸로 2022년도를 버틸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때부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다. 네. 특히 23년도, 24년도, 25년도 3년 동안 네. 물론 소화 못할 정도의 입주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네. 네. 제가 이거 갭 투자를 제가 막진 않았잖아요, 지금요. 그쵸. 처음에 네. 결론 드릴 때. 네. 그래서 소화 못 시킬 건 아닌데 알고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른 후에 조정이 올 거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고민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살까 아니면 뭐 그때 조정받을 때 살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젊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분이.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인 사실 보유의 어떤 크게 얽매일 정도로 촉박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잘 보고 접근해도 전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24년도에 막 벌어진다. 이거는 멘붕이 올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알고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매도 알고 맞는 거랑 달라 이게. 네. 이렇게 이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갭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20평대를 먼저 보실 생각이십니까? 20평대나 33평까지. 글쎄요. 저라면 30평, 33평 오케이고요. 네. 어차피 갭 금액이 지금 뭐 대부분 인천의 구축 아파트 비슷한데 큰 평수든 30평대든 20평대든 갭 금액은 비슷해요. 네. 그러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정말 미미할 정도의 차이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띄고 있는 성향이에요.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40평대도 뭐 봐도 잘못되지 않아요, 시청자님. 아, 오히려 어차피 뭐 30평이나 40평이나 또 20평이나 네. 한 평 가격은 차이가 되게 많아요. 어찌됐든 대형이 한 평 값이 싸거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갭을 끼고 사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데 40평은 사든 20평은 사든 30평은 사든 이 나의 투자 금액 자체, 매매가 차이가 있지만은 나의 투자 금액 자체가 아주 큰 차이가 안 난다라면 저는 하나 큰 평수부터 매물을 찾고 싶어요. 저라면.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4살인데 집을 사는 것도 좀 그런데 대형을 집을 산다고. 그것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고민인 거예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살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지만 네. 산다라면은 20평을 사든 30평을 사든 40평을 사든 저는 거기서의 어떤 고민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한 평 단가가 대형이 충분히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도 그 뭐 대형을 찾는 수요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건 전 대형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대상 범주에 함께 좀 포함시키고요. 네, 네. 오히려 20평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저는 30평과 40평에 좀 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답변 드리면서 순항하는 좋은 매물 잘 보시고 네, 네. 일단은 이제 갭이 많이 그 전세가율이 내려왔고 갭 금액은 늘었기 때문에 네. 막 덤비지는 마세요, 시청자님. 네, 네. 그렇다고 뭐 시간이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올 연말 아직 이제 12월에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잘 보시면서 이제 매일 눈으로 잘 보시다가 이제 매물을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일단 상담을 네네네. 드리도록 하고요. 따님 의견도 들어보시고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24살이서 잘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네, 들어보시고. 24살이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 절대 어리지 않다고 우리 네. 고객님. 그럼요. 네. 어리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여쭤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네.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드릴게요. 네. 네.